토트넘이 프랭크 감독을 쫓아내고 나서 전 세계가 손흥민을 돌려달라고 난리인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진짜 미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토트넘 호스퍼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부임한 지 고작 8달 만에 전격 해고했다는 소식이 터졌는데 이게 그냥 평범한 감독 경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지 언론이랑 팬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손흥민을 다시 데려와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프랭크 감독이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손흥민을 내보낸 거였거든요. 영국 현지 매체들이 오늘도 프랭크 감독 경질 사태를 분석하면서 계속 언급하는 이름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손흥민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프랭크가 감독으로 온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손흥민을 밀어내려고 했다는 걸 다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토트넘이라는 명문 구단이 어떻게 손흥민 한 명 내보내고 나서 완전히 붕괴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토트넘은 뉴캐슬한테 1대2로 처참하게 깨진 직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랭크 감독을 해임한다고 발표했어요. 지금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몇 위인 줄 아세요? 16위입니다. 16위요. 토트넘이 강등권 걱정을 해야 하는 팀이 됐다는 게 말이 돼요? 강등권인 18위. 웨스트햄과 승점 차이가 겨우 5점밖에 안 나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체감이 안 되시죠? 토트넘이 강등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아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프랭크 감독은 작년 6월에 부임했는데 단 8개월 만에 쫓겨나면서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악의 승률을 기록하게 됐어요. 26.9%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이건 그냥 불명예가 아니라 토트넘 역사의 길이 남을 흑역사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입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이 프랭크 감독 경질 직후에 폭탄급 내막을 터뜨렸거든요. 뭐냐고요? 손흥민이 팀을 떠난 후 토트넘 선수단이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디 애슬레틱은 토트넘이 2023년에 해리 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에 넘겼을 때 그를 제대로 대체하지 못했고 프랭크 감독이 부임한 직후 손흥민이 미국으로 떠났을 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고 보도했어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내용은 그 다음이거든요. 프랭크 감독의 지시에 선수들이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장 손흥민이 이적하고 나니까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건데 훈련장 내부 소식통의 증언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전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위해서는 벽을 향해 돌진할 수도 있었지만 프랭크 감독한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냐고요? 훈련 강도도 뚝 떨어졌고 규율이랑 시간 엄수 같은 기본적인 것들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황당한 건 아스널한테 대패하고 나서 프랭크 감독이 선수들한테 기준이 낮아졌다고 질책했는데 바로 다음날 여러 선수들이 훈련에 지각했다는 증언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감독의 권위가 살아있는 팀의 모습인가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시겠죠? 바로 손흥민입니다. 디 애슬레틱이 정확히 짚어낸 게 뭐냐면 손흥민이 주장으로 있었을 때는 리그 성적이 곤두박질쳐도 선수단과 감독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스테코글루 시절에 토트넘이 17위까지 추락했을 때도 주장 손흥민 덕분에 선수단과 감독 간의 신뢰는 끊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손흥민이 떠나자마자 프랭크 감독 밑에서는 선수단이 감독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손흥민의 공백은 경기장 안에서만 느껴진 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엄청났던 겁니다. 또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새 주장이 됐는데 그의 주장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고 해요. 리더십 부재는 시즌 내내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이게 토트넘이 코너 갤러거랑 앤디 로버트슨 같은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애쓴 이유였다는 거예요. 손흥민이라는 진정한 리더가 사라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토트넘이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그리고 뒤늦게 손흥민 수준의 리더십을 채우려고 얼마나 황당한 시도까지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프랭크 감독 본인도 손흥민의 공백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지인들한테 시즌 후반이 고통스러울 거라고 미리 토로했고 시설은 좋은데 스쿼드의 퀄리티가 형편없다고 불평했다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프랭크 감독은 왼쪽 윙 포지션에서 여러 선수를 실험했지만 그 누구도 손흥민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어요. 손흥민의 공백을 대체할 선수가 토트넘 스쿼드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을 내보낸 장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직접 손흥민을 밀어냈는데 나중에 가서 손흥민의 부재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거잖아요. 프랭크 감독은 부임 직후부터 노골적으로 손흥민을 평가절하했거든요. 작년 7월 첫 기자회견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기자가 손흥민이 주장직을 유지할 거냐고 물었을 때 프랭크 감독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질문 잘했다.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고 답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장을 유지할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이 한마디 때문에 영국 매체들이 손흥민 주장직 박탈이라는 속보를 쏟아냈거든요.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안겨준 주장한테 이런 대우를 했다는 사실에 충격이라는 반응이 쏟아졌죠. 더 가관인 게 뭔지 아세요?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 공식 채널과의 첫 인터뷰에서 핵심 선수들의 기용 방식을 전망하면서도 주장 손흥민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미닉 솔랑케를 엄청 좋아한다거나 로드리고 벤탄쿠르, 제임스 매디슨과의 케미스트리를 기대한다는 얘기는 했지만 정작 주장인 손흥민은 완전히 배제한 겁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당시 신임 감독이 손흥민을 언급하지 않은 건 분명 흥미로운 일이라며 이건 손흥민을 다른 팀으로 이적시키겠다는 암시라고 분석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지 매체에서는 손흥민 매각과 퇴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폭풍처럼 쏟아졌죠. 사실 손흥민은 2026년 6월까지 토트넘에 남기를 원했어요. 2025년 7월에 영국 매체들은 면담을 앞둔 손흥민이 토트넘에 충성을 다하며 올여름에는 떠나지 않을 뜻이라고 보도할 정도였거든요. 토트넘은 어린 시절부터 손흥민이 꿈꾸던 팀이었고 그는 2026년까지 남아서 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아름답게 팀을 떠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프랭크 감독은 달랐습니다. 프리시즌 면담에서 손흥민한테 주전 보장 불가를 통보했고 몸을 던지는 축구와 경합하는 축구를 원하는데 손흥민은 이걸 해줄 수 없다며 사실상 전력 외 통보를 했거든요. 더 나아가서 팀 주장도 주전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며 손흥민의 주장직 유지도 불가하다고 통보했어요. 특히 프랭크 감독은 토트넘 구단 이사회에 참석해서 손흥민의 폼이 하락세라는 평가까지 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유로파리그 우승 주역이자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선수한테 이런 취급을 한 겁니다. 결국 구단은 감독의 뜻을 존중해서 손흥민을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로스앤젤레스 FC랑 이적 협상을 진행했어요. 다만 상업적인 이유로 한국 투어를 무사히 마치기 전까지는 이적을 일절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하네요. 이게 얼마나 비열한 처사예요? 손흥민을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만 하고 나서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손흥민은 지난 8월 한국 프리시즌 투어를 마지막으로 로스앤젤레스 FC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10년을 함께한 토트넘과의 아름다운 이별은 프랭크 감독의 끊임없는 저격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리그 16위로 추락했고 FA컵에서는 12년 만에 3라운드에서 탈락하는 굴욕을 당했어요. 손흥민이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팬들은 경기장을 찾지 않고 있으며 텔레그래프는 토트넘 팬들이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무관심을 선택해서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어요.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인 도르트문트전에서도 빈 좌석이 속출할 정도였다는 거죠. 이게 토트넘의 현실입니다. 결국 프랭크 감독의 경질에는 손흥민의 이적이라는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손흥민이라는 정신적 지주이자 리더가 사라지면서 선수단은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고 감독은 이를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손흥민을 내보냈던 프랭크 감독은 그 결과 자신도 8개월 만에 경질되는 불명예를 안았죠. 지금 토트넘 팬들은 감독의 경질을 환영하면서도 손흥민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돌려달라는 외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손흥민이 있었다면 절대 경험하지 않았을 부진과 굴욕, 팬들의 무관심과 선수단의 분열이 모두 손흥민의 부재와 직결되어 있다는 뼈아픈 깨달음인 겁니다. 토트넘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비 시몬스, 모하메드 쿠두스, 주앙 팔리냐, 낭달 콜로 무아니 등을 영입하면서 1억 파운드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손흥민 한 명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1억 파운드면 한화로 얼마인 줄 아세요? 약 1,700억 원입니다. 1,700억을 쓰고도 손흥민 한 명을 못 채운 겁니다. 이게 손흥민의 가치예요.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선수단을 하나로 묶는 리더였고
감독과 선수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주장이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을 하나로 만드는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결국 프랭크 감독의 경질은 손흥민의 이적에서부터 시작된 토트넘의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손흥민 없는 토트넘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손흥민이 토트넘의 어떤 존재였는지를 프랭크 감독의 경질이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이제부터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의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증언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손흥민의 토트넘 커리어를 정리해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뛰면서 314경기에 출전해서 164골과 85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토트넘 역사에 길이 남을 레전드급 기록입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만 268경기에 출전해서 125골을 넣었는데 이건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독보적인 기록이거든요. 근데 손흥민의 진짜 가치는 골과 어시스트 같은 스탯으로만 측정할 수 없어요. 그는 토트넘의 정신적 지주였고 팀의 리더십을 책임지는 주장이었거든요. 2023년부터 주장완장을 차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토트넘의 성적이나 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절에 토트넘이 17위까지 떨어졌을 때도 선수단과 감독 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다 손흥민의 리더십 덕분이었던 겁니다. 손흥민은 경기장 안에서만 리더가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리더였거든요. 훈련장에서 후배들을 챙기고 어려운 상황에서 팀을 하나로 묶고 감독과 선수단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을 두고 토트넘의 영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이었던 겁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토트넘은 완전히 다른 팀이거든요. 손흥민이 있을 때 토트넘은 어땠나요? 프리미어리그 빅6로서의 위상을 유지했고 챔피언스리그 단골팀이었으며 유로파리그에서는 우승까지 차지했어요. 팬들은 경기장을 가득 채웠고 선수단의 사기는 높았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은 하나로 뭉쳤습니다. 근데 손흥민이 떠나고 나서 토트넘은 어떻게 됐나요? 리그 16위로 추락했고 FA컵 3라운드에서 탈락했으며 팬들은 경기장을 찾지 않고 선수단은 감독을 무시하고 규율은 무너지고 훈련 강도는 떨어졌어요. 이게 손흥민 한 명의 부재가 만든 결과입니다. 프랭크 감독이 얼마나 무능한 결정을 내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는 손흥민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폼이 떨어졌다는 편견으로 손흥민을 내보냈는데 그게 자신의 무덤을 판 행동이었던 겁니다. 더 재밌는 건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을 내보내고 나서 왼쪽 윙 포지션에 여러 선수를 실험했다는 거예요. 사비 시몬스, 모하메드 쿠두스 등등 영입했지만 그 누구도 손흥민만큼의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왜냐고요? 손흥민은 그냥 왼쪽 윙 선수가 아니라 토트넘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을 생각해보세요. 빠른 스피드, 정확한 슈팅, 뛰어난 드리블, 양발 다 쓸 수 있는 능력.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는 클러치 능력까지. 이 모든 걸 갖춘 선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전 세계를 둘러봐도 손흥민급 선수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프랭크 감독은 이런 선수를 몸을 던지는 축구를 안 한다는 이유로 내보낸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뛰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플레이했는데요?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비 가담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팀을 위해 희생하는 플레이를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프랭크 감독의 판단착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손흥민의 주장지까지 박탈하려고 했거든요. 주장은 주전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논리인지 아세요? 주장이라는 건 단순히 경기에 많이 출전하는 선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팀의 정신적 지주이고 선수단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선수한테 주는 거잖아요. 손흥민은 그런 리더십을 갖춘 선수였고 토트넘 선수단 모두가 인정하는 주장이었어요. 근데 프랭크 감독은 이런 손흥민을 주장에서 내려놓으려고 했고 결국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새 주장으로 임명했죠. 그 결과가 뭐였어요? 디 애슬레틱이 보도한 대로 로메로의 주장 역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고 리더십 부재는 시즌 내내 드러났어요. 토트넘이 코너 갤러거랑 앤디, 로버트슨 같은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한 것도 다 이 리더십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을 내보낸 후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1억 파운드 이상을 썼어요. 근데 그 돈으로 영입한 선수들이 손흥민만큼의 임팩트를 보여줬나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팀은 더 무너졌고 성적은 더 나빠졌으며 선수단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게 바로 손흥민의 가치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거든요. 손흥민은 토트넘에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를 제공하는 선수가 아니라 팀의 정체성이었고 영혼이었으며 정신적 지주였어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증언들을 살펴볼까요? 디 애슬레틱이 보도한 내용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뭔지 아세요?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위해서는 벽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었지만 프랭크 감독한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스테코글루 시절에는 손흥민이 주장으로 있었고 손흥민이 선수단과 감독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감독의 지시가 선수들한테 제대로 전달됐고 선수들도 감독을 신뢰했던 겁니다. 근데 손흥민이 떠나고 나니까 이 가교가 무너진 거죠. 프랭크 감독의 지시에 선수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건 감독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축구팀에서 감독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팀은 무너집니다. 훈련 강도가 떨어지고 규율이 무너지고 경기력이 하락하고 결국 성적도 나빠지죠. 실제로 아스널전에서 대패한 후 프랭크 감독이 선수들한테 기준이 낮아졌다고 질책했는데 바로 다음날 여러 선수들이 훈련에 지각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해되시죠? 감독의 말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손흥민이 주장이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손흥민은 후배들한테 본을 보이는 리더였고 규율을 중요시하는 프로페셔널이었거든요. 손흥민이 있을 때는 누구도 훈련에 지각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장 손흥민이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손흥민이 떠나고 나니까 선수들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훈련장 내부 소식통의 증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선수들이 프랭크 감독을 위해서는 벽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다는 건 선수들이 감독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왜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프랭크 감독이 팀의 레전드이자 주장이었던 손흥민을 내보냈기 때문이에요. 선수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팀을 위해 헌신했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었으며 모든 선수들이 존경하는 주장을 감독이 일방적으로 내보냈어요. 선수들이 그런 감독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신뢰할 수 없죠. 더군다나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을 내보내고 나서 팀 성적을 끌어올리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토트넘 역사상 최악의 승률을 기록하면서 팀을 16위로 추락시켰죠. 선수들이 그런 감독을 따를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결국 프랭크 감독은 자기 손으로 자기 권위를 무너뜨린 겁니다. 손흥민을 내보내면서 선수단의 신뢰를 잃었고 성적을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권위를 잃었으며 결국 8개월 만에 경질되는 불명예를 안았어요. 이제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거든요. 토트넘 팬들이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무관심을 선택해서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열정적인 팬들을 가진 클럽 중 하나예요. 그런 팬들이 경기장을 찾지 않는다는 건 팀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손흥민이 있을 때는 어땠나요? 토트넘 홈경기는 항상 매진이었어요. 팬들은 손흥민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고 손흥민의 골에 열광했으며 손흥민의 플레이에 환호했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떠나고 나니까 팬들도 떠난 겁니다. 챔피언스리그 홈경기인 도르트문트전에서도 빈 좌석이 속출했다고 해요. 챔피언스리그예요. 챔피언스리그. 유럽 최고의 클럽 대항전인데 홈경기에서 빈 좌석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토트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거든요. 팬들이 경기장을 찾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손흥민이 없으니까요.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팬들은 손흥민의 열정적인 플레이를, 손흥민의 결정적인 골을, 손흥민의 리더십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영국 현지 매체와 팬들이 한 목소리로 손흥민을 돌려달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토트넘은 완전히 다른 팀이거든요. 손흥민이 있을 때는 희망이 있었지만 손흥민이 없는 지금은 절망뿐이에요. 프랭크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감독 경질은 환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손흥민은 이미 로스앤젤레스 FC와 계약했고 거기서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어요. 토트넘이 손흥민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보면 손흥민이 다시 돌아갈 이유도 없고요. 토트넘은 손흥민을 버렸어요. 10년을 함께한 레전드를, 유로파리그 우승 주역을, 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보냈죠. 그것도 프리시즌 한국 투어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만 하고 나서 버린 겁니다. 이런 배신을 당한 손흥민이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은 명백해요. 결국 토트넘은 손흥민을 영원히 잃었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리그 16위로 추락했고 FA컵에서 굴욕을 당했으며 팬들은 경기장을 떠났고 선수단은 무너졌어요. 이 모든 게 손흥민을 내보낸 대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